점막과 기둥 사이 공간에 액체가 차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좁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액체가 차면은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안 터지고 안에 있는 연고를 압력으로 누르면 녹여버려요. 연고를. 어느 수술 부위든지 간에 이렇게 잘랐다가 들었다가 붙이면 낫는 과정 중에 원래 조직들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을 잡는데, 그 사이 기간에는 이제 수술 후 케어와 좀 연관이 밀접하고, 그때는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 기둥을 세워놓은 근처에 피가 차거나 고름이 차는 걸 염증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그쪽 근처에 생기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건 내가 수술한 사람들은 수술한 당일에 다 동의서 설명하면서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다 설명을 해주는, 그게 생기지 안 생기는지를 잘 보는 게 수술한 의사가 봐줘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치료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럴 기미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 기둥 주변에 그런 액체들이 고이게 되면은 기둥을 세워놓은 애들을 그 액체가 녹여버려요. 그래서 틀이 쉽게 말하면 부러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흐물흐물해서 없어지면 코가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2달 이내에는 수술한 사람이 되게 잘 봐줘야 되고, 그런 모양이 생기는지. 2달이 넘어가면 이제 조직들이 다 안정화가 돼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는 게 맞는데, 코 안에 이제 정리 같은 거 할 때 손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막 만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균이 많으니까, 근데 면봉 같은 걸로 이제 정리를 하긴 하되,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점막들이 조금 높이를 높이는 경우들은 보통 점막이 좀 팽창이 이렇게 돼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건조해지고 상처가 조금 쉽게 잘 나요.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그래서 상처가 나면 어느 부위든지 간에 이렇게 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쟁이가 져서 딱딱하게 덮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 속안은 잘 안 보이니까 코딱지처럼 만져져요. 근데 이걸 코딱지인 줄 알고 잡아 뜯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코딱지가 조금 생기면 이제 조금 코가 답답한 느낌이 드니까 뭔가 코가 막혀서 이게 콧물 같은 게 많아져서 그런 줄 알고 풍 풀어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딱지가 걸리는 걸 막 파서 막 뜯는다든지, 이러면 일시적으로는 딱지가 없어서 좋긴 하는데 뚫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까진데 딱딱한 딱지가 진 게 떨어지면 상처가 점점 넓어져요. 그러면서 딱지가, 우리 몸은 딱쟁이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게 넓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조금 편안해졌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딱지가 더 많이 져, 더 넓게 지고, 그러면 더 빼내게 되고, 그러면 점점 좀 넓어져요. 그러던 중에 물리적으로 자극이 가해져서 실핏줄 같은 게 점막 안쪽에서 이제 피가 픽 나가지고 속에 고여서 오면은 비중적 혈종이라고 해서 피가 점막 안쪽에 고여서 이게 부풀어가지고 오는 거고, 아니면 그 상처로 균이 이제 콧구멍 속에 많으니까 균이 들어가가지고 고름이 생기면서 이렇게 번지면 그게 이제 염증이 오는 거고, 2달 이후에 갑자기 밑에가 이렇게 붓거나 겉에가 붓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새로운 균의 진입로가 생기거나 피가 생기는 상처가 생겨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관리를 잘하면 보통 예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그래서 항상 그 딱딱한 딱지가 뭔가 뭐 코가 조금 막히는 것 같은데 손으로 만지지 말고 면봉을 살짝 이렇게 만져봤어. 근데 뭔가 딱지처럼 조금 단단하게 까끌까끌하게 좀 만져진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눈에 넣는 안연고가 있거든요. 그런 점막에 쓸 수 있는 연고. 후시딘 이런 건 안 돼. 후시딘은 이런 점막에 내면 자극감이 오히려 있어서 따가워져.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코 안에 점막에는 후시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마데카솔 이런 거는 촉촉한 성분만 있고 항생제 성분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연고는 아니고, 그 안연고 종류를 면봉에다가 이렇게 끝에 짜서 묻혀가지고 코 안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서 그 까끌까끌한 데를 되게 촉촉하게 발라준다고 보면 돼요. 점막은 이런 피부랑 다르게 엄청 빨리 덮여요. 딱쟁이일 때 촉촉하게 많이 넣으면 빨리 덮인 사람들은 2, 3일 만에도 쫙 깨끗하게 매끈매끈하게 바뀌어. 그럼 까끌까끌한 게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관리만 잘 해도 수술 딱 예쁘게 딱 되면은 큰 문제 없이 보통 잘 지내. 그렇게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2달 넘어서 새로운 뭔가 상처나 딱지가 넓어지면서 균이 들어가거나 하면 밑에가 붓는 듯이 됐어.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심각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병원에 빨리 가서 처치를 빨리 해줘야 돼. 보통은 교과서적으로는 하루 이틀 내에 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연을 최대한 안 시키는 게 좋고, 눌러봐서 버티는 연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살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액체들이 비주의 기둥을 녹여버리면 이제 구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그냥 보려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코 기둥이 비주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여기가 점막이 원래 있는 부분이에요. 점막과 기둥 사이 공간에 액체가 차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가 보통은 바늘로 찌르면 피면은 피가 왈칵 나오고, 고름이면 누런색으로 왈칵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뒀다가는 점점점 커져요. 이제 안에 좁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액체가 차면
하면은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안 터지고 안에 있는 연골을 압력으로 누르면 녹여버려요, 연골을.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하자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저에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고름처럼 서서히 올라왔던 거예요. 균도 나왔어, 검사해보니까. 근데 다행히 엄청 센 균은 아니어서 조금 천천히 고름이 차듯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하고 기둥은 옛날 거는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 버리고 늑연골 새로 채취해서 모양을 아예 새로 잡았고 다행히 그래도 경과가 괜찮았는데 이런 코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코가 깨끗하게 돼 있어야 돼요. 안에 네, 이게 아까 그분이 이제 하고 나서 3개월 좀 더 지났을 때고 이 안에가 이렇게 선이 딱 있고 이게 부풀어 오르면 안 돼요. 조금 나온 정도는 사실 그러니까 흉터살처럼 튀어나온 거는 진짜 조금이라 아까처럼 그렇게 인지할 수는 없고 보통 이 속안에가 약간 며칠 간격으로 점점점 커지는 수술 후에도 튀어나왔다가 그게 굳은 감이 흉터살인데 점점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거라 병원에 빨리 연락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진을 좀 뭔가 붓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하면은 병원으로 이제 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주라고 하는데 겉에도 겉인데 나는 꼭 밑에를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초응급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가 부푸는 거면은 그날 저녁이라도 오라고 해요. 예, 일단 급하게 액제를 이렇게 주사기로 넣어서라도 압력을 풀어줘야 연골이 안 녹고 버티고 계속 차는 거면은 뭐 수술장에서 해결해줘야 되고 응급처치로 끝나면 괜찮고. 체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저거.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지내다가 이거 보통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뭐 우연히 지내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아무래도 붓는 거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붓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지 내가 괜찮겠지 하고 지나면 이제 그게 녹으면서 좀 심해지니까 그것만 잘 관리하면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사실 없죠. 코가 안 움직이면 딱 그대로 잘 가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